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자, HLB에 대해서 제가 또 주말 분석 좀 해드릴 텐데, 자, 이제 뭐, 재신청에 대한 부분은 뭐, 알겠고,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걸, HLB에 대해서 이제 재료나 뭐, 모멘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깊게 빠져들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놓치는 게, 그럼 나는 매도는 언제 할까? 난 수익을 언제 볼까? 나는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아직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우리가 타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야, 이거는 뭐 20만 원 갈 거야, 30만 원 갈 거야, HLB 승인되면 대박이니까 이거는 뭐 100만 원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진지하게, 지금 이 구간 한 번 고점을 찍고 나서 하한가 두 번을 맞고 지금 다시 반등이 오고 있는 건데, 이전에도 그렇습니다.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3만 원부터 거의 13만 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가 살짝 하락을 할 때 개인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삼각수렴 형태를 하방 이탈하면서 이렇게 하한가 두 번을 맞았는데요. 지금도 이제 똑같은 패턴이 되어가고 있죠.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이 삼각수렴 형태에 대해서 이 상방으로 갈 것이냐 하방으로 갈 것이냐인데, 지금 일단 이제는 확실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재신청에 대한, 그리고 재신청 이후에 이제 클래스 1일지 클래스 2일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는 상방으로 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는 거의 한 달 내로, 빠르면 2주, 늦어도 4주 내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클래스 1이라고 하면 뭐 11월에 FDA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고, 클래스 2면 내년 3월로 보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끌고 가고 있는 재료 중에 가장 핵심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재료로 앞으로 HLB를 볼 거는 이걸로 알겠고, 그럼 과연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만약에 클래스 1이 되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고, 클래스 2가 되면 또 어떤 흐름이 될까?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눌림목 신호와 고점 신호를 나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HLB에 투자한 거지, 내가 HLB라는 기업을 사랑해서 내가 이 기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좋은 타점에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재료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해봤자 결과는 어쨌든 바뀌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결과가 나오는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예측해봤자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이 나올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기대감에 따른 또 그렇게 기대는 안 했지만 또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도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보들을 조금 더 빨리 받아보는 거, 그 정도로만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하한가 두 번을 맞았을 때 좀 복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좀 신빙성이 있잖아요. 자, 제가 이전에 하한가 두 번을 맞았을 때 이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매수를 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매도 구간이 20% 가까이 떨어졌어요. 일반적으로 HLB를 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과매도 구간이 20%까지 떨어졌던 적이 딱 한 번, 그리고 2019년도에 또 한 번,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년마다 한 번씩 오는 기회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도 그래서 매수 타점에 대한 상승 추세로 이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이 과거에도 보면 똑같아요. 자, 볼게요. 이거 차트를 좀 더 크게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자면 이렇게 과매도 구간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때는 더욱더 명확했던 게 이렇게 주가 가격이 내려가는데 이 지표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실하게 나왔다. 그쵸? 그래서 이 상승 다이버전스에 따른 이런 매수 타점만 잘 잡고 이 기술적 분석만 잘 하시는 분들이었으면 여기서 아마 강력하게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급등을 먹고 나서 여기 또 고점 시도가 확실하게 뜨죠? 이 과매도 구간이 여러분들 95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일반적으로 이 80포인트만 올라가도 과매수 구간에 대한 높은 포인트라고 보는데, 95포인트까지 올라갔다는 건 그냥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그냥 무조건 쳐다보지도 않고 매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강력하게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신호고, 그러면 지금 구간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좀 보면서 좀 크게
이게 트레이딩 뷰가 조작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고점 신호는 확실하게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앞으로 저는 반등이 온다고 보거든요. 이 삼각 수렴에 대해서 앞으로 상승은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 여기에 대해서 뭐 목표가를 나는 뭐 12만 원을 팔 거야 아니면 난 15만 원까지 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목표가를 끌고 가는 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점쟁이도 모르고 무당도 모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목표가를 정확하게 둔다라는 건 좀 위험하고요. 우리가 구간별을 좀 예측해 볼 수는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좀 이 고점과 볼게요. 이 고점과 최근에 나왔던 이 저점을 이은 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정확하게 구간별이 과연 이런 구간에서 어떤 신호가 고점 신호가 뜰지 안 뜰지를 봐야 해요. 그럼 이 고점 신호가 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제가 무조건 일단 50% 수익 가져가라.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 여러분들 다 수익 구간일 거잖아요. 물론 보합권이거나 정말 여기에 물려 계셔가지고 내가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거보다 낫잖아요. 하한가 2번 맞았을 때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같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준비를 해볼 그럴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함께 저희가 좀 같이 대비를 해보면서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고점 신호에 대해서 50% 비중을 줄이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매수 타점을 또 잡고 가야 합니다. 이 매수 타점을 잡고서 우리가 또다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끌고 가야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타점을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릴 거고 이 공유 드리는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저와 함께 해 나가고 싶다. 제가 좀 시황적인 부분들을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저와 박프로와 함께 이런 타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타점들을 실시간 장중에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HLB라고 저에게 구독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공유 드리고 있고 또 시황적인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결국에 지금 나스닥이나 시장 상황이 약간 혼조세예요. 결국 금리 인하라는 거, 여러분들 금리 인하라는 건 제가 한 2가지 분석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지수가 하락을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할 것이다. 저는 근데 이 2가지가 전부 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2000년도에 6.5% 구간에서 2004년도 1.25%까지 그리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인하가 되어 갈 때마다 미국 지수는 소폭 반등이 나왔다가 하락, 소폭 반등 하락, 소폭 반등 하락 이런 식의 흐름들이 반복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가 뭐 HLB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투자하시는데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상승 뒤에 지수의 하락으로 인한 우리가 HLB 하락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HLB라는 건 결국 재료에 대한 또 재료 공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FTA 신청 승인까지 여기까지 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공백 기간 동안은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흘러갈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락을 우리가 또 대비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HLB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추석 동안 그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죠. 이 대선주들이 테마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이 해리스가 어떤 발언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마다 지금 우리나라 테마성 종목들이 막 요동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목들을 우리가 이 상승 시그널에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보시고 포트폴리오에 담으셔도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공유해 나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이런 흐름들 끌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주말 동안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해요. 드디어 더위가 이제서야 더위가 이제 지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안전과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저 박프로 영상 항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와 함께 앞으로 이런 HLB 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흐름들 같이 보면서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